안녕하세요. 춤추는 파랑새입니다. 오늘은 제 시집 당신은 꽃 중에서 그 겨울이란 시가 있는데요. 그 시를 한번 제가 낭송해드리고 그 시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한번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 시는 제가 그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지었던 시인데요. 12월 크리스마스를 전후를 해서 제가 서울의 그 안암동에 있는 대학병원에 입원을 했었을 때 지었던 시입니다. 지금 날씨가 너무 무더운 여름인데 그 겨울이라는 게 좀 어울릴까 싶지는 합니다만, 여름에도 좀 이렇게 너무 더운 날에는 겨울을 좀 생각하면 조금 더위를 식히지 않을까, 아니면 좀 더 견디어내기 쉽지 않을까 해서 그 겨울이라는 제목의 시를 한번 제가 선택을 해봤습니다. 먼저 한번 낭송해 드리겠습니다. 그 겨울엔 내가 없다. 언제부터인지 기억이 없다. 병실 창문 너머 크리스마스엔 하얀 눈이 내린다. 미끄러운 언덕길에 버스가 비틀거린다. 목구멍으로 털어놓은 약 한 줌, 몸 구석구석 하얀 크리스마스가 찾아온다. 겨울에 내가 없어도 크리스마스에 하얀 눈이 내리고 버스는 비틀거리더라. 제가 그 심장 쪽에 조금 이상이 있어서 몇 년간 고생을 좀 많이 했습니다. 심장이 그 부정맥이라고 그러는데요. 리듬이 정상적인 리듬을 갖지 못하고 불규칙적으로 이렇게 심장이 뛴다고 그러죠. 불규칙적으로 뛰면서 고생을 좀 많이 했었고, 몇 년간 이렇게 입원과 퇴원을 좀 반복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. 그때 지었던 시입니다. 그날이 12월 25일이었습니다. 아침에 이제 병실에서 나와서 병실 복도 쪽에서, 보통 병실 복도 쪽에 가면 그 창이 좀 크지 않습니까? 큰 창문 밖으로 보니까 눈이 내리더라고요. 크리스마스에, 화이트 크리스마스인 거죠. 그래서 이제 뭐 일반적으로 크게 고민거리가 없으신 분들은 뭐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최고인 거죠. 또 눈이 오기를 바라고 있고요. 눈이 오면 왠지 일도 잘 풀릴 것 같고, 또 세상이 깨끗해지는 것 같아서 희망적이지 않습니까? 그래서 이제 저처럼 이렇게 병원에 있지 않으신 분들은 굉장히 좋았던 날이었을 것 같아요. 근데 저는 이제 병원 안에 있기 때문에, 물론 눈이 오니까 기분은 좀 좋았는데 약간 그 처량한 그런 것도 좀 있었어요. 밖에는 저렇게 좋은데 나는 이 안에 있어서 약간 기분이 좀 다운되고 우울해진 그런 것도 좀 있었습니다. 이제 그래서 이 시를 생각을 좀 했었는데요. 그 이제 하얀 눈이 내리니까 뭐 밤에 내렸었나 봐요. 밤부터 눈이 크리스마스 이브 날부터 왔었는지 이제 아침 되니까 그 제가 바라보는 쪽, 거기가 6호선 안암역이었는데 그 언덕길이 있거든요. 그래서 그 언덕길에 이제 버스가 올라가는데 쉽게 못 올라가더라고요. 많이 미끄러우니까 그러겠죠. 아주 천천히 올라가고 있었는데 제 눈에 보이기에는 굉장히 좀 비틀거리는 것 같더라고요. 그렇게 어렵게 올라가서 간 걸 보고 제가 이제 미끄러운 언덕길에 버스가 비틀거린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었고, 아침을 먹고 보통의 많은 환자들이 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약을 먹지 않습니까? 그래서 저도 이제 약을 먹는데
그 하얀 알약이 제 몸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눈처럼 확 이렇게 퍼져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. 왜냐면 밖에서 이렇게 눈도 오고 그러니까 그 하얀 약들이 퍼져서 내 몸속에, 내 몸 안에서 크리스마스가 오면 내 몸 안에 있는 장기들, 뭐 혈액도 있을 수 있고 세포도 있을 수 있고 그런 모든 것들이 좀 정상적인 로 이렇게 빨리 돌아왔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좀 있었거든요. 그래서 제가 목구멍으로 털어놓은 약 한 줌 몸 구석구석 하얀 크리스마스가 찾아온다 라고 좀 표현을 했었고요. 겨울에 내가 없어도 크리스마스에 하얀 눈이 내리고 버스는 비틀거리더라. 우리가 이제 아프거나 무슨 또 다른 쪽에 어떤 신경 쓸 일이 있으면 걱정을 많이 하죠. 보통 이제 저 같은 나이대에는 가장으로서의 걱정도 많잖아요. 그 뭐 아파트를 사신 분들은 이제 아파서 이렇게 병원에 입원하면 일단 뭐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번 달 대출금은 어떻게 갚아야 하나 막 그런 고민도 할 수 있고 또 이번 달 생활비는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그런 것들도 걱정을 하는데 제가 없어도 크리스마스가 오고 눈이 오듯이 그거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요. 지금 제일 먼저 걱정할 게 몸이 아프신 분들 같은 경우는 건강이 1번 아니겠습니까? 건강을 선택하고 다른 것은 일단 포기를 해야 되겠죠. 그런데 그쪽 건강을 생각을 좀 덜하고 이쪽 걸 다른 쪽 걸 생각을 많이 하다 보면 아무래도 그 신경을 좀 많이 쓰다 보면 몸이 회복하는데도 속도가 좀 더딜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일단 우리가 선택한다는 것은 뭐 예를 들어서 100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99개를 포기하는 거잖아요. 그렇지만 건강 하나를 선택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지혜로운 것 같아요. 99개를 놔버리는 게. 그래서 이제 건강이 회복이 되면 뭐 그동안에 놨던 것 99개 중에 또 다른 걸 뭐 또 선택해서 내가 뭐 복구하면 되는 거고 뒤처졌더라면 좀 더 그쪽에 에너지를 많이 투입해서 정상화 시키면 되는 것 같아서 내가 아니더라도 세상 잘 돌아갑니다. 예, 꼭 내가 아니더라도 가정도 잘 돌아갑니다. 꼭 내가 아니면 안 된다라는 그런 어떤 강박관념에서 좀 빨리 벗어나는 게 내 몸을 정상화시키는 데는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. 저는 그때 제가 이렇게 병석에 있으면서 생각했던 겁니다.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좀 생각했던 게 아침을 이렇게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. 아침이 빨리 오기를 기다리는 사람들. 보통 두 부류가 있는데 한 부류는 권력자라고 그러지 않습니까? 아침에 막 지시를 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? 많은 걸 지시하고 싶어서 아침이 빨리 왔으면, 해가 빨리 떴으면 하는 아침을 너무도 기다리는 사람들이 권력자가 있고요. 또 한 부류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밤이 좀 두려우신 분들이 있습니다. 밤에 충분한 수면을 취할 수 없는 그러신 분들 있잖아요. 건강이 안 좋다든가 아니면 어떤 신경적, 정신적으로 약간 이렇게 힘들어졌을 때 이제 잠을 쉽게 못 이루는데 저는 12시간 넘으면 좀 잠을 못 자는, 그래서 날밤을 샌다고 그러잖아요. 그런 게 좀 있습니다. 그래서 저는 가능한 10시 이전에 잠자리에 듭니다. 현대 그 패턴, 현대 그 생활 리듬하고는 조금 맞지 않습니다만 제 생활 리듬이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 10시 이전에 잠자리에 듭니다. 그러면 12시 전에, 시계가 12시 가리키기 전에 잠이 들어버리면
잠을 잘 자는 것 같고요. 반대로 12시가 넘어간다 그러면 거의 저는 포기한 상태입니다.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. 잠이란 게 억지로 이렇게 청한다고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? 그런데 이제 밤을 지새다 보면 아침 해가 어떤 때는 뭐 여름에는 좀 일찍 뜨기도 하죠. 뭐 5시, 5시 반 이렇게 일찍 뜨기도 하고, 겨울은 좀 늦습니다만 아침 해가 떠오르는 시간, 그 시간 되면 또 마음이 좀 이렇게 안정이 돼서 불안함이 없어져서 그 시간에 짧게 뭐 1시간, 1시간 반 이렇게 잠을 또 자곤 하거든요. 물론 이제 그렇게 잠을 못 자는 날에는 낮에 굉장히 피곤하죠. 리듬 자체가 완전히 다 깨져버린 상태니까요. 그럴 때는 이제 쪽잠이라고 그러죠. 잠깐 뭐 10분도 좋고 5분도 좋고 이렇게 잠이 올 때 이제 자기도 합니다. 그리고 제가 그 이제 약 한 줌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, 제가 이제 좀 아마 일반인들에 비해서 저는 좀 병원을 많이 가는 편이에요. 어렸을 때부터 몸이 좀 이렇게 약했었거든요. 그래서 체력적인 것도 좀 약하고 그래서, 그런데 또 욕심은 많아가지고 뭘 이렇게 좀 많이 해요. 일을 많이 벌리는 스타일이고, 또 그거를 아주 집중적으로 신경 써서 완벽을 기할 정도로 좀 많이 제 몸을 고단하게 만들거든요, 제가. 그렇다 보니까 여러 군데 이렇게 아마 좀 문제가 생겼던 것 같아요. 근데 회복도 좀 잘하는 좀 스타일입니다. 저는 이제 그 병원에 입원해 있거나 뭐 또 병원을 이렇게 그냥 뭐 하루 이렇게 갔다 내원하거나 그럴 때 사실 좀 불안하거든요. 이제 수술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시술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단순히 약 처방을 받으신 분들도 불안한 건 사실이죠. 왜냐하면 그 약이 정확히 내 몸에 맞아서 이렇게 치료가 될 수도 있지만 또 그게 아닐 수도 있거든요. 같은 약이라도 임상 실험을 물론 해서 정확히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같은 약이라도 그럴 수도 있고요. 저는 그런데 이제 그 시술을 받거나 뭐 침을 맞거나 이럴 때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, 많이. 뭐냐면 지금 저를 진료하신 선생님이 최고다. 그러니까 그 온전히 제가 좀 믿었던 거죠. 뭐 이분이 최고고 이분 이상의 분은 없다. 물론 지금 당연히 제가 처치받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분이 최고이신 거죠.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고, 약을 먹어도 이 약이 지금 나한테는 최고이고 최선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러면 이제 좀 불안함이 가시기도 해요. 사실 그 시술 받거나 수술 받을 때 굉장히 무섭지 않습니까? 그러다 보면 혈압도 떨어질 수도 있고, 저 같은 경우가 좀 그렇습니다. 저는 시술 받을 때 뭐 마취할 때 보면 하고 나서 좀 어지럽거나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. 그럴 때 이제 그 불안감을 가시기 위해서 이제 그런 방법을 택하기도 하고요. 최근에는 제가 사랑니를 발치를 했는데 정말 무섭더라고요. 제 몸 아프면서 치료받으면서 제일 무서웠던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사랑니를 빼야 된다는 거 결론이 난 후로 1년 반을 계속 이렇게 뒤로 미뤘거든요. 무서워서요. 이제 도저히 미룰 수 없는 상황에 이제 딱 마지노선에 딱 닥쳐서 이제 했는데, 무섭더라고요, 진짜. 그런데 믿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, 선생님을. 네, 그리고 옆에서 간호해 주시는 그 간호사 선생님들을 이제 믿을 수밖에 없었어요. 근데 그 1년 반을 미루고 그 사랑니를 발치를 했는데, 사랑니가 그냥 난 게 아니고 그
아래쪽에 완전히 숨어서 이렇게 옆으로 누운 거였는데 어떻게 빨리 뺄 수 있으실까 했는데 눈 깜짝할 사이에 빼시더라고요. 제가 믿었던 게 잘 믿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지금 발치한 지가 이제 3주 가까이 되는데 잘 돼서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감사합니다.